묘지경매 성공법칙 7가지. 묘지경매 딱 6개월만 미쳐라.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 중에서 결과만 중요시한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경매에 넘어들어는 사람이 20대의 나이에 묘지 경매를 해서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아버지에게 벤츠를 선물하고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는다는 결과론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묘지를 임장하고 협상하며 해결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나는 전업 투자로서 매도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너희 말하지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들었다. 요즘은 유튜브 등 양질의 정보가 많지만 내가 시작할 때에는 그런 정보가 전무하여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묘지를 택한 것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더욱 거센 선택을 할 건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선택까지 많이 고민할 것이다. 그렇게 주야정천 묘지만 파다 보니 묘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례가 없을 만큼 경지에 도달했다. 묘지도 물건마다 사례가 다르다. 수강생들이 질문하는 사례들의 묘지는 내가 이미 해보았거나 분석했던 물건이기에 해도 된다 또는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이 하나하나 부딪히며 터득할 수도 있다. 내가 그래왔듯이 말이다.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두고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6개월 정도 투자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이를 해보기 전에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묘지 경매를 고민하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설령 나처럼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다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묘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도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팔 수 있는 사이클 말이다.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수익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월급처럼 꾸준한 제2의 수익이 창출되는 사이클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투자를 해봐야 한다. 본인의 묘지를 낙찰받고 매도를 해보아야 알 수 있다. 나는 묘지를 낙찰받아 보통 1개월 혹은 1개월 반 이내에 매도를 한다. 내 경우는 이렇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성향과 처리하는 스타일에 따라 매도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다. 묘지 경매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매도 사이클을 위해서 주기를 대략 알 수 있다. 주기를 알게 되면 지금쯤 낙찰을 받아야 하겠다는 감이 잡히면서 이로 인해서 수익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꾸준한 매도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클을 만들면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달 매도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보상의 수리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방법을 가지고 누군가는 1, 2개월, 누군가는 6개월, 누군가는 1년을 노력할 것이다. 인간은 쉽게 열정이 타오르고 쉽게 가라앉게 세팅되어 있다. 유튜브나 자기 개발 도서 등을 보면 열정은 쉽게 타오르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아서 부자보다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1개월의 단기간으로 보상의 수리가 쉽게 찾아온다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신은 우리의 노력을 테스트하고자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준다. 실제로 수강생 중에서 조금 해보고 나한테 맞지 않다, 쉽지 않다는 이유로 1개월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쉬우면 묘지 경매라는 시장은 훨씬 더 일찍 오픈되었을 것이다. 쉽지 않기에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보상의 수리는 늘 느리고 돌고 힘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러니 최소 6개월은 여기에서 미쳐보고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나 역시 묘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 공부만 하여 내 길을 찾는 데 시간을 썼다. 묘지 경매에 입문한 뒤에는 일주일 중에서 4, 5일은 묘지 임장을 다녔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내 피 같은 돈이 여기에 모두 들어갔기에 불안하게 낙찰받은 현장을 3번이나 더 갔다. 이 정도로 미쳐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배웠으면 써먹으라. 나와 같은 물건을 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왜 낙찰받았나요? 많이 해보았나요? 등 여태까지 물어보는 것은 일상다반사다. 이들에게는 묘지를 낙찰받는 사람이 신기해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 대문한다. 왜 입찰했나요?
이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답을 해준다. 물론 수강생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모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을 싫어한다. 세상에 배움과 경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운이 좋아 여행으로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사상 누각일 뿐이다. 물론 내가 정답은 아니다. 난 그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비추는 등뒤일 뿐이다. 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나요? 그러면 대표님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 혼자서 욕심낼 수 없는 일이다. 경매에 입문한 첫 해에는 임장도 많이 가고 정말 열정적으로 경매를 했다. 일주일에 기름을 2, 3번씩 가득 넣을 정도였다. 지금은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여유가 생겨서인지 모르겠다. 내가 낙찰받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 물건을 경매 시장에서 낙찰을 받는다. 가격이 저렴하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왕에 할 거면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교육을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낙찰받고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묘 기지권 매입 업무를 하며 낙찰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식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모르고 입찰에서 실패한 게 더 크다. 묘지를 처음 입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렴한 이유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입찰을 하고 물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묘지는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배워서 리스크 없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나한테 교육을 들으면 묘지를 찾아다니면서 경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 끝에 나를 찾아온 것이고 양질의 정보를 얻었다면 돈이 되는 정보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돈이 되는 정보를 배웠다면 꼭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덕이 되는 것이 아닌 수강생의 수익이 되는 것. 하지만 돈을 들여서 나를 왔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난 항상 꼭 한 번만 해보라고 말한다. 묘지를 처음 접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매도를 해보면 사이클을 돌려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여겨지는 게 묘지 경매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첫 입찰은 불안했지만 매도를 하며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고 이게 정말 돈이 되는구나 하고 느꼈으니 말이다. 난 돈이 되는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면 다루지 않는다. 일찍에서 강의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오픈했다. 책에 중요한 내용을 쓰지 않고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었다면 난 강의를 하여서 돈을 더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묘지 경매에서 실패 하는 사람들은 더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알뜰 같은 내용을 더물어고 노력했다. 이 책을 읽고 묘지 경매에 관심이 생겼다면 내가 현장에서 파악하라고 말했던 묘의 관리 상태, 묘의 기수, 또 묘비의 유무 등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배운 것을 100분 활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능력이다. 투자 전에 이런 것만은 꼭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시드머니를 모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자금이 없으면 투자하기 힘들고 또한 하기 힘들다. 투자금이 없는데 무슨 투자냐고 하기가 십상이다. 내가 묘지를 경매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이 없어서였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보니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답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가치관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투자관, 이게 있어야 내가 한 투자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 밖에 나가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돈 버는 재테크를 이야기가 빠지면 섭하다. 2021년에는 어떤 분야든 간에 재미를 본 사람이 많았다. 물론 투자 분야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하는 게 맞다. 나는 내 생각을 믿고 묻어두는 투자를 좋아한다. 내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기에 차트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는다. 투자는 마음 편히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견해일 뿐이고 그런 게 아니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라면 나의 투자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권한다. 부동산 도서 중에서 가장 처음 접했던 것이 아파트 값의 상승에 원인을 주는 것들에 대한 책이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물량이 부족하면 상승한다. 등 원인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기타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 군중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다. 아파트가 급등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해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불안한 군중심리 말이다. 조거형 투자 시장도 결국 주식시장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너무 변질되어 주식시장처럼 작전 세력들이 너무 많다. 폭탄들 일을 하는 것도 많고 부동산 강의를 하는 강사 중에는 본인과 지인들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수강생들이 좋다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찍어준 부동산을 우르르 몰려가서 매입할 것이고 호가와 시세가 상승하면 이를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 유명한 강사들조차 말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좋은 것을 식별하는 나만의 눈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의 견해는 견해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책들을 읽는 것이다.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고인이 된 저자들도 많은데 그런 책들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투자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일이다.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다. 투자는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못하면 절대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내가 싸다고 판단되는 것만 사야 한다. 내가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비싼 것이다. 비싼 것이다. 난 이를 지금부터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를 할 때에도 항상 적용했다. 학원 투자 가치관이 생기면 나만의 내 공을 어디 맞추겠다고 예상이 되면은 그것은 투자고 어디를 맞출지 가늠하지 못하면 그것은 투기다. 그렇게 하면 투기가 된다는 거지. 투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군중심리다. 결국 투자는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닐까?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인 코인을 보더라도 시세가 급등하니 이를 보고 코인 시장이 뛰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올해 루나 폭락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결국 투자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